자, 일단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 그 단톡방에 공지한 것처럼 일단 뭐 대표 유형 하나씩은 좀 풀어봤죠. 그리고 물론 좀 힘든 유형은 대표 유형도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한 유형당 필요한 개념 설명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마지막 문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이네, 그지? 뭐가 돼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x의 n제곱하고 dx 돼 있을 때 딱 두 가지 종류만 구분을 하면 돼. n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 얘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우리가 하던 방법대로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 플러스 1한 걸로 나눠주고 하고 플러스 c를 붙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n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n 값이 마이너스 1이면 특이한 경우죠. x분의 1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 아니면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느냐?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 되는 것은 lnx가 되는 거죠. 그래서 ln 절대값 x하고 플러스 c.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경우를 구분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되는 거죠. 잠깐만 카드를 좀 드리고 카드를 내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09번. 좀 많이 봐야 되는 문제들은 몇 개를 더 볼 거고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이런 정도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 수투에서도 많이 했던 파트,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일단은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그 대문자 f와 소문자 f가 같이 사용되면 우리는 해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미분을 해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식을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fx가 되고 그 다음에 곱의 미분을 쓰겠죠. fx 그 다음에 플러스 x f 프라임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항상 미분을 하고 나면 소거되는 게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노란색은 어디서 났니? 훔쳤어요.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놈들을 이쪽에 넘긴 다음에 x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지? 그게 f 프라임 x네. 자, 그래서 f 프라임 x라는 것은 얘 1되고 x로 나누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1인 놈이 나왔네, 지수가. 그럼 얘 넘기고 x로 나누면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더라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fx는 이렇게 인테그랄 해가지고 여기다가 dx를 쓰면 얘가 우리가 구하는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쉬운 거는 일단 요 결과에서 x분의 1은 조금 전에 했듯이 ln 절대값 x가 되는 거고 플러스 요런 경우에 잘 안 된다면 얘를 바꾸는 거죠.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고 출발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지수 플러스 1을 해. 그러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 얘로 나눠줘. 그랬더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하고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얘 집어넣어서 적분상수 c를 구하고 얘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구한다. 이런 정도는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 다녀와 화장을 입겠네. 저 만났어요. 기술이 나라 이제 발전한다. 이제 대학생이 다 돼가지. 근데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 이게 내가 고 1, 2, 3 때 이렇게 봤던 학생이랑 대학생이 되고 나서 초반에는 모습이 많이 안 다른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모습들이 예전 모습을 기억을 잘 못하겠어. 변화를 많이 하는 거죠. 전 안 변해요. 다행이죠. 좋은 게 아니야. 아니면 좋은 거예요. 변해야 돼. 무슨 의미죠? 아니 이중적인.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모습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좀 화장 기술도 발달하고 이렇게 스킬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 바꿔야 돼.
x분의 1 적분했을 때 ln 절대값 x잖아요. 그게 정의역이 전체여서 양수여서 로그의 정의역은 양수여야 되겠지. 원래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그거를 양수로 바꿔주는. 그치. 양수. 아까 전에 x분의 1이 x가 분모에 있었으니까 x값이 0은 아닌데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서술형이 있는 학생들은 로그를 쓸 때 특히 우리가 이번에 ln이 많이 나올 건데 그때는 ln이 나오면 대부분은 항상 진수 부분에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놓는 그걸 안 써서 감점 당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대부분 지수함수인데 2에 관련된 것들이 있네, 그치? 자, 우리는 2x를 미분하면 그대로 2x죠. 그래서 2x를 적분해도 그대로 2x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지수함수에서 항상 지수 부분의 x에 2차식 이상이 나오는 건 나중에 치환적분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무조건 1차식 나오는 거밖에 없을 거거든. 자, 그럼 인티그럴 2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돼서 dx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b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2x는 원래 그대로라면서요. 그래서 2에 ax 플러스 b 하고 플러스 c를 적어놓고 원래대로 미분할 때면 어떻게 하니? 얘 속미분에서 a를 곱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적분이니까 반대로니까 a 1차항의 개수로 나눠주자라고 이렇게 되는 이런 정도만 하나 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앞부분이라서 크게 어려운 파트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13번으로 갈게. 자, 아직까지 3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 일단 x값이 0이 아닌 부분에서 왜? 분모에 x가 있으니까, 그치? x값이 0이 아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누누이 해왔죠? 얘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f'x라는 건 아는 거죠, 그치? 그러면 f'x가 요식이네. 그럼 우리는 fx를 구해서 적분상수 c를 구하고 이 값을 찾으시오라고 만들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처음에 적을 것은 fx는 자, 그럼 여기는 하트 형태로 풀어서 적읍시다. 이렇게 하트 형태로 풀어서 얘는 x분의 4 하고 마이너스 2x 요거에 대해서 dx를 쓰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 자, x분의 1이 ln x였으니까 4가 곱해졌네? 그러면 여기는 4 ln 절대값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는 편하죠. 2x 플러스 c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가능하죠. 자, 한 번만 더 그냥 적어는 가볼게. 그러면 f의 1, x값에 1 집어넣으면 로그는 0이 되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c 얘가 2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c값은 2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서 2 집어넣은 값을 찾으시오. 이런 정도가 되겠네, 그치? 너희 부정적분 한번 들었니? 안 들었지? 너희는 벌써 부정적분 나왔어? 너희는 둘은 끝까지 나가겠다, 그치? 열심히 나가자. 안 되겠다. 얘네들 뭐 내신 대비 교재 풀 때 우리는 그래도 계속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위치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본형 형태도 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a의 x 하고 dx. 자, 어떤 걸 미분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얘는 a의 x제곱하고 lna를 곱해줬었다. 그런데 양쪽에 a의 x가 들어가는 건 당연히 똑같네. 그럼 적분을 해도 a의 x제곱이 들어가고 플러스 c가 가는 건 똑같다. 그런데
반대로 lnA가 나눠진다. 그래서 ln a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한 가지 더 다른 색깔로 그럼 얘도 x가 아니라 bx가 될 수도 있지. 그럼 똑같이 bx로 적고 1차 항의 개수인 b로 나눠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가지씩을 정리할 수도 있겠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상문제가 처음으로 나왔다. 세 번째 유형에서. 속도가 좀 빠르면 얘기를 해줘. 자, 앞으로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우리 하나의 식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연속이다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연속이면 0에서 fx가 이어져야 되는 거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fx라는 것을 식을 적지 않고 인테그랄 안 적고 바로 적분해보자. 3x제곱을 적분하면 3x제곱 ln3이 되겠죠? 하고 플러스 c인데 여기는 c1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아니죠. 와, 끄덕끄덕해지. 할 수도 있죠. 나도 이놈 씨 한 명만 얘기한다. 한 명이라도 얘기하는 그렇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네. 자, 그 다음에 제 x 플러스 1 적분은 쉽죠?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여기는 c2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바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구하고 나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2가 된다. 마이너스 1은 아래쪽 식이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2가 되겠죠. 얘가 2분의 1. 그래서 c2라는 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쪽 식에 0 집어넣은 거. 그러면 얘는 ln 3분의 3의 0제곱은 1 하고 플러스 c1.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적분상수 c만 남으니까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는 c1은 1 마이너스 ln 3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작업들은 하나씩 집어넣어서 산수 계산을 해주면 되겠군요. 2일. 답 2일. 벌써 했어? 네. 자, 이제 쉬운 건 끝났다. 뭐가 나왔으므로? 삼각함수가 나왔으므로. 혹시나 예전에 그 접근하는 거 기억이 안 날까봐 그 A 스텝도 같이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놨다. 삼각함수 공식을 좀 보면서 하라고. 삼각함수가 굉장히 많은 공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다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삼각함수 미분할 때 미분이 당하는 함수에 c가 붙어 있으면 결과에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지? 그럼 그 반대는 뭐야? 적분을 하면 적분에서 나오는 결과에 c로 시작하는 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요거를 조금 생각해 줘야 되겠죠. sin x 적분하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가야 되겠죠. 결과에 c가 붙어 있으니까. 요런 거 나중에 부분적 분법을 쓰면 미분도 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치환적 분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두 개의 관계를 부호를 실수를 안 해줘야 돼. 괜찮죠? 자, 그럼 가볼게. 일단 뭐 대표용은 했을 거고 얘는 많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게 하나 있군요. 21번은 안 했죠 아직? 자, 21번부터 먼저 가볼게. 내가 해설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 좀 괜찮은 복잡한 식으로 먼저 건드려 볼게. 자, 일단
요걸 보자마자 그냥 할 수는 없고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뭔가 변형을 할 것은 탄젠트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그냥 탄젠트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도 되고 원래 보통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많이 바꾸는데 바꿔서 먼저 얘기한 동현이 방법 들어가 볼게. 자, 이렇게 끊어서 여기에 코사인 x하고 여기에 코사인 x 이렇게 돼서 이거 두 개의 분수가 곱해진다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어떻게든 방법은 똑같아. 자, 그러면 쟤는 뭐가 되는 거야? 인티그럴. 얘는 탄젠트 x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x. 그 다음에 요거분의 요거 하면은 얘도 탄젠트 x가 되겠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은 뭡니까? 그렇죠. 시컨트 x가 되겠죠. 하고 dx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일단 곱하기로 나와 있으면 그냥 적분을 하면 안 돼. 치환적분법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냥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전개를 해볼게. 탄젠트 제곱 x 마이너스 탄젠트 x 시컨트 x 하고 여기다가 dx가 이렇게 붙겠네 라고 되는 거지. 자,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 그렇죠. 그래서 적분했을 때 시컨트 x가 되겠지. c가 안 붙어 있어, 그렇지? s잖아. 그러면 얘는 해결됐어, 그렇지? 내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요겁니다. 얘 때문에 요 문제를 선택을 한 거거든. 자, 그냥 탄젠트 x가 있다고 생각하자.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 마이너스 시컨트 탄젠트를 미분하면 네. 그죠? 그러면 얘를 적분해야 얘가 튀어나오는 거야. 네. 이해되니? 네. 근데 얘를 적분해서 얘가 튀어나온 건데 얘가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없어. 이해되십니까? 왜요? 나중에 다른 방법을 하긴 할 건데 그래서 탄젠트는 두 종류가 있거든? 우리 치환적분법도 기억나니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니? 자, 그래서 탄젠트 하나, 탄젠트 제곱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한꺼번에 가볼게. 자, 그래서 탄젠트가 보이면 이거를 무조건 떠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자,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지만 탄젠트를 적분해서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기억나니? 뭐가 기억나니? 탄젠트 한 달 반 남았다. 1이랑 탄젠트랑 부분적분법. 그러면 1이랑 탄젠트래. 만약에 아직 안 사는 몰라 돼. 로다 3지. 그러면 로다 미분하기 편한 거, 3 적분하기 편한 거. 적분해야 되는데. 얘 적분도 못 하는데 이거 부분적분법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잘해. 반대로 안 돼. 요거는 이제 법칙으로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탄젠트가 나와 있거나 코탄젠트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중학교 때나 고2 때를 생각해 보자. 탄젠트가 보이면 우리는 항상 뭘로 바꿨습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을 바꿨죠.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요렇게 갔네, 그지?
자, 아직은 뒷부분에 치환적분법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가르쳐 주도록 할게. 대부분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도 우리는 적분을 할 수가 없는데 치환적분법이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거든. 그 치환적분법이라는 것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놈, 그 다음에 분모 이런 것들을 치환을 많이 해.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의 몇 제곱 이 안에 들어있는 놈 요걸 다 치환할 거거든. 자, 그렇다면 치환적분법을 하는 방법은 자, 분모에 있는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요 식은 t분의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지? 일단 얘는 해결이 된 상황이고 sin x dx만 해결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치환할 때는 얘 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미분하는 거야. 코사인 미분하면 뭡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sin x. 그런데 x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dx를 갖다 붙입니다. 우변은 t에 관해서 미분해. t에 1차 시키니까 미분하면 1 되죠? 그러면 dt가 돼버리겠네. 그래서 sin x dx를 마이너스 dt로 변환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sin x dx를 마이너스 dt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t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ln 절대값 t 플러스 c가 되겠죠. 그거를 한 줄을 생략하면 얘는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t를 원래대로 집어넣어서 해서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나지? 한 번씩은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괜찮다, 그치? 빈 부분들이 조금씩 메꿔지니까. 특히 너는 정적분 활용 가서도 조금 더 할 것들도 많고. 그러면 탄젠트는 알겠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빠르게 할 거니까 탄젠트의 반대는 뭐야? 반대라면 그런가? 역수는 뭐야? 코탄젠트지.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야.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야. 적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sin x를 t라고 치환하고 미분하면 코사인 x dx는 dt.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되면서 sin x t. 그 다음에 코사인 x dx를 dt. 이렇게 했더니 코탄젠트는 마이너스가 안 붙네. 그래서 얘는 ln 절대값 t인데 다시 돌려서 sin x 하고 플러스 c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공식이 일단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얘는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로 막 안 됩니다. 곱하기는 인테그랄을 찢을 수가 없어. 그게 안 돼. 그럼 우리는 탄젠트 제곱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아닙니다. 탄젠트 제곱 제곱이 나왔을 때 뭔가 기억나는 공식.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코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요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넘겨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식은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 그럼 시컨트를 적분하면 탄젠트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x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자. 탄젠트랑 코탄젠트가 1차식이면 치환적분법을 이용할 것이고 2차식이면 우리가 원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그걸 식을 변형해서 하는 식이었죠. 이걸로 변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1차, 2차 다 했다, 그지? 나중에 혹시
동희야, 영상은 좀 더 요거 거의 지금 흡사해. 흡사한데 그래도 대표 유형들 쉬운 걸 먼저 같이 풀어주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지금은 너무 어려운 문제로만 접근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거든. 나중에 한번 봐주자. 자, 그럼 우리는 이거 했죠? 탄젠트 제곱의 x 두 종류가 있네, 그치? 그래서 탄젠트든 코탄젠트든 1차, 2차 그거에 대해서 모든 공식들을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쉬워지는 거야. 자, 이거를 왜 했냐면 내가 상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먼저 건드려 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23번으로 가볼게요.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저게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주기 너무 점근선. 자, 다시 한번. 이 식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그냥 탄젠트 x였으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것들이 다 점근선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게 시험에 수원 파트에서 나와서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래,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저거 하나만 딱 기억해. 그냥 괄호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면 3x라는 것은 n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면 x라는 것은 3분의 n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얘가 점근선이 돼버리는 거야. 잘 기억해놔야 돼. 점근선 가끔 나와. 가끔. 모의고사에서도 점수를 주려는 3점짜리에서도 간혹 튀어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 안 보여요. 잠깐 숙였다. 어이씨. 덥다. 좋아요. 다시 돌아갈게. 자, 좌변에 있는 h분의 f의 x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h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3f 프라임 x. 그러면 여기서 3f 프라임 x가 얘니까 fx라는 것은 3분의 1로 나누고 그다음에 탄젠트 제곱 x dx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겠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얘가 시컨트 제곱 x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3분의 1 탄젠트 x 마이너스 x 하고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상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탄젠트 제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알면 너무 쉬운 거고 모르면 상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4가지가 각각의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부정적분들을 한 번씩 했다라는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냥 적분을 못해 이제. 그러면 치환적분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시오. 그래서 너희가 가장 많이 모의고사에서 29번과 30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적분에서는 치환적분법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치환적분법도 마찬가지야. 다항함수부터 출발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 삼각함수까지 치환적분법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가도록 할게. 자, 원래 이런 식들 얘가 만약에 없었다면 굉장히 쉬운 적분이 될 것이고 얘가 2였더라도 굉장히 쉬운 적분이 될 것이고
세제곱까지도 해낼 수는 있어. 근데 6제곱까지는 하지 못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적분하는 방법은 자, 3x 플러스 2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할게. 그러면 저 식은 인테그랄 t의 6제곱이 돼버렸다.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하겠죠. 좌변 미분하면 3이 되고 x에 관한 미분 1이 되고 t에 관한 미분 이렇게 바뀌어버리겠네요. 됐죠? 아, 그러면 우리는 저기에 있는 d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된다? 3분의 1 하고 dt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t의 7제곱 그러면 7로 나누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7분의 1 하고 여기는 플러스 c 이렇게 와서 나중에 얘를 이렇게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얘도 다항함수도 원래 치환적분법을 해야 되는데 자, 요것도 이렇게 자, 원래대로라면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꼴 안에 있는 게 1차식인 경우 지수가 만약에 4 이상이어서 복잡한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적분하는 방법은 똑같이 갑니다.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수 플러스 1을 해. 그리고 지수 플러스 1로 나누는 것까지도 다 똑같아. 하고 플러스 c를 붙이는 것까지도 똑같아. 맞죠? 여기 지금 뭐 들어왔니? 3x 플러스 2가 왔지? 지수 플러스 1에 지수 플러스 1로 나눠 c 붙이는 것까지 똑같네, 그치?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x의 개수로 한 번 더 나눠줘. 그래서 곱하기 a분의 1 x의 개수로 한 번 더 나눠준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의 완전제곱꼴에서 그 완전제곱 안쪽에 있는 그 식 자체가 1차식이면 좀 바로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을 쓰자라는 겁니다. 요거는 대표 문제였지만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요걸 미리 한 번 더 설명한 것 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안 보여요. 보일 때 적으면 안 될까? 손이 느려서. 안 돼요. 위험할 수 없다니까. 쌤 그거 다 내가 몸에 찬영한데 그걸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다 고장났어. 이거. 조금 나오다가 또 꺼졌어. 미니 선풍기라는 거 사야 돼. 줄게. 네. 자,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했냐면 26번 때문에 한 거야. 자, 그래서 치환적분법을 쓰지 않고 우리는 바로 fx라는 것은 자, 지수 플러스 1 할게. 지수 플러스 1한 걸로 나눌게. 그런 다음에 뭘 한다?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되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묻는 거랑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쉽게 됐으면 엄청 빠르죠. 한 두 줄을 생각하고 최고창의 개수래. 얘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x 9제곱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x 9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9n분의 m의 9제곱이지. 그러면 9분의 m의 8제곱. 얘가 최고차인 개수인데 얘가 9래. 그러면 m의 8제곱은 81, 3의 4제곱. 그러면 양수 m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 3이 되겠죠. 2분의 1제곱. 그래서 이거는 답까지 일단 구해본 거고. 지금부터는 좀 많은 문제를 풀 유형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단 5번째 유형까지는 일단 됐네. 그런데
상문제가 하나 있어서 요거 할게. 자, 상문제는 요 단어 유형 자체가 뭐냐면 치환적분법을 쓰는데 유리함수의 치환적분법을 쓰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뭐니? 치환, 일단 얘를 전개해서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럼 뭔가 안 되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적분법이 안 되네. 그러면 치환을 해야 되겠네. 근데 치환을 하는 건 대부분 어디? 분모를 치환한다. 근데 분모 자체를 전체로 치환하는 게 아니고 또 뭐에 대한 지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지수 안에 있는 놈을 치환한다. 이렇게 해서 뭘 치환할지를 좀 계속 연습을 좀 시켜나가야 돼. 자, 그럼 생각해보자. x-1이라는 것을 t로 치환한대. 그럼 저 식에서 fx는 이렇게 돼서 분모가 t의 세제곱까지는 알겠다. 됐죠? 자, 그럼 미분을 가겠죠? 좌변 미분하면 1 돼버리죠. 그래서 dx라는 것을 우변 미분해도 1이니까 dt로 바뀌네. 그러면 얘 해결됐고 얘도 해결됐네. 그래서 여기다가 dt를 적으면 되겠네, 그치? 근데 아직까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x-3입니다. x-3을 t에 관한 식으로 무조건 변형을 해줘야 돼. x가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x-1이 t래. 그럼 x-3은? 그렇지, t-2. 조금만 생각해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별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했던 t제곱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t세제곱분의 2. 그러면 얘는 t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t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겠네, 그치? 자, 안 되면 이렇게 가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지수 플러스 1한 t의 마이너스 1제곱 얘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지수 플러스 1하면 t의 마이너스 2제곱 얘로 나눠주면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F형은 3 이걸 가지고 뭔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원래는 t에다가 뭘 x-1을 집어넣어서 왜냐면 fx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x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야? 적분상수 c를 구하고 f2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0이 의미하는 것도 x값이고 이 2가 의미하는 것도 x값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마지막에 구하는 게 상수값을 구하는 거야. f에 대한 함수값을. 그럴 때는 원래대로 돌려주지 말고 x가 0이래. x가 0이면 t는 얼마니? 마이너스 1. 그걸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면 1 하고 플러스 1 플러스 c 했을 때 3. 그러면 c 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 번 더. x 값이 2면 t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1.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식을 돌려놓는 것도 판단을 하고 돌려놔. 식을 구하는 문제면 돌려놓되 그냥 함수 값들을 구하는 거였으면 돌려놓지 말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7번 괜찮은 문제였네. 됐습니까? 조금 전에 촬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샌비로 촬영된 걸 좀 보셔도 되고. 자, 한 유형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할게. 다음 유형은 똑같이 치환적분법입니다. 그런데 무리함수의 치환적분법, 무리함수는 루트 전체를 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선택을 해. 루트 전체를 치환할지 루트 안에 것만 치환할지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근데 나는 대부분 해보니까 그냥 루트 안에 것만 하는 게 좀 편해서 나는 그렇게 가는 거고, 너희는 전체를 할 거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마지막 문제 보면은 마지막 문제를 가기에 앞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루트 1-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에 있는 1-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얘도 당연하겠지. 루트 x 플러스 1을 t로 취하도 되지만 그냥 x 플러스 1을 t로 취하할게.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요 문제로 할게. 자, 그럼 미분할게. 좌변 미분하면 dx죠. 그 다음에 우변 미분하면 dt죠.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인티그럴 하고 여기다가 dx를 붙이는 거죠. 자, 그럼 x 플러스 1이 t로 바뀌었네. 그럼 저 식은 인티그럴 루트 t. dx는 dt로 바꾸래. 자, 그러면 얘도 해결이 됐고 얘도 해결이 됐고.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조금 전에 했던 문제를 생각하면 x는 뭡니까? 그렇죠. 이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좀 쉬워지는 거야. 아, 치환했을 때 이 부분에서 얘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적분을 가겠네. 요렇게 하면 루트 t가 되겠네, 그치? 맞죠? 루트 t라는 것은 t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t분의 1이니까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은 지수 플러스 1에서 t의 2분의 3제곱 이 지수로 나눠주니까 분수가 나오면 이제 역수를 취해줘. 자, 지수 플러스 1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 역수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하고 플러스 c가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f0 x 값이 0이면 t 값은 1이 돼버리겠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c 그게 3분의 2 그럼 c 값은 2가 돼버리겠네? 그 다음에 x 값이 3이면 3 집어넣었더니 t 값은 4래. t 값이 4? 그러면 f3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t 가운데서 뭐라고? 다시 여기서 지수 플러스 1한 거 이걸로 나눠주니까 됐잖아? 오케이 됐어 3 아니 4 집어넣지? 4 집어넣으면 얘 얼마입니까? 8이니까 3분의 16 얘는 2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C가 2라서 플러스 2를 있구나. 그러면 플러스 2에서 3분의 10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고마워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지수함수의 치환적분법, 로그함수의 치환적분법,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삼각함수의 치환적분법까지 해서 치환적분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야지. 50만 명 돌파. 아이고. 그냥 가지 뭘 또 재수라고 그래가지고. 자, 상문제로 이렇게 아까 그 흡사한 문제죠. 두 가지 종류인데 요거를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빠르게 될 건데 안 되면 빠르게 치환을 가는 겁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fx라고 따졌을 때 얘가 인티그럴 dx가 붙는 거고 얘도 인티그럴 dx가 붙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위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 당연히 내신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걸 못 푼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게 이렇게 두 개를 찢어버린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위쪽에 나오는 요식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나중에는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서 뭔가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안 될 거니까. 일단 2의 x가 나와야 되는데 x제곱이 나왔네? 지수의 1차식이 아니면 그냥 불가능하고 치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식은 x제곱을 t라고 하면 미분하면 2x dx를 d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티그럴 해가지고 2의 t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해결이 된 거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x dx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필요한 거니까 얘를 나눠줘서 얘를 2분의 1 dt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원래 눈이 나빴어? 또 안 느꼈었나? 기억이 없지. 자, 그럼 얘는 2분의 1 2의 t죠. 2의 t인데 나는 2의 x제곱으로 바로 돌릴게. 그리고 플러스 c1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얘가 x값이 0보다 클 때 적분한 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요식. 자, 요식도 마찬가지죠. 뭐를 미분하면 어떤 비슷한 형태가 나오느냐? 얘를 미분하면 얘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지수 아래쪽에 있는 얘는 x의 4제곱 플러스 1을 s라고 치환할게. 똑같은 문자를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보통 치환할 때 ts, u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자, 그럼 미분하면 4x 세제곱면 dx 면 ds가 되겠죠. 자, 그럼 저 식은 s의 세제곱 4x 세제곱 dx가 다 있네. 그럼 여기는 ds만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접근하는데 다음 접근이니까 얘는 4분의 1 s의 4제곱이죠. 집어넣어. 자, 그러면 우리는 요식과 요식, 얘가 x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제 저걸 아까 전에 또 똑같죠? 얘를 가지고 아래쪽에 적분상수 c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연속을 가지고 위쪽 적분상수 c를 구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값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오케이. 이 프라임 때는 x 범위가 영원히 없어요. 아,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만 있지. 그 0일 때 함수값 그건 없어. 그래서 항상 미분 계수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을 때, 약간 떨어졌을 때, 그게 같으면 여기서의 그 접선의 길이가 그놈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fx를 할 때 양쪽 중에 아무데나 는형을 붙여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이상일 때 는을 이렇게 많이 붙여. 식에서 보면. 오케이. 자, 그러면 로그의 함수의 적분법으로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자, 103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f0은 뭐 마이너스 2고 함수 fx 식을 구하시오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각까지 찾아내야 되겠네. 적분상수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찾으라는 것은 얘는 이거죠. 인티그럴 f'x하고 dx 얘를 해서 뭔가를 찾으시오라는 뜻이라는 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f'x가 필요하네. 그러면 왼쪽 f'x 앞에 붙어있는 x제곱 플러스 1은 1 이상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값이 없어. 그래서 나눠줘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fx라는 것은 인티그럴 얘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6x ln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dx로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조금씩이 복잡합니다. 요거도 치환을 자기가 뭘 할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기억납니까? 얘 미분은 뭐랍니까? fx분의 f'x. 자, 이거도 조금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거야. 좀 어려운 것들. 얘가 나오면 얘를 생각해주고, 얘가 나왔을 때 이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치환적분법이 조금씩 들어. 그래서 물론 x제곱 플러스 1만 t로 치환하면 ln t, t분의 이렇게 만들어지고 미분하면 2x dx는 dt. 그러면 3이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건 ln x제곱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는 게
조금 더 식이 간단해져. 자, 왜냐면 좌변을 미분하면 fx분의 f'x,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가 되겠죠? 요게 dx가 얘가 dt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요 식 자체가 이렇게 돼서 얘가 t였어. 그래서 얘 t 이렇게 적고 우리가 필요한 건 얘밖에 없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3이 아직 남아있네. 그래서 3dt 이렇게 해버리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ln이 있을 때 진수만 치환하지 말고 전체를 치환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함수 식을 찾으라고 했네. 얘는 2분의 3t 제곱이지. 그러면 2분의 3t ln x제곱 플러스 1에 제곱하고 플러스 c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식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조금 더 빨리. 자, 그럼 우리 적분 상수 C만 구하면 끝이 납니다. x 값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에 x 값에 0 집어넣으면 얘는 ln 1이니까 0 돼버리죠. 얘만 남네. 얘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네. 그러면 fx가 완성이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치환적분법 세 가지 유형 쉬운 거였습니다. 쌤, 답 쓸 때 저 제곱 있는 거 내려갖고 3 이렇게 이게 이거하고 달라? 이거하고 얘는 다른 거. 진수의 지수는 앞쪽으로 뺄 수 있지만 얘는 전체를 제곱하는 거라서 진수의 지수가 아니라서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에서도 이게 질문 나왔어. 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해서 좋은 내용이죠. 자, 치환적분법의 유형 9, 12 전부 다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한 것은 탄젠트 하나 있죠? 탄젠트 제곱 하나 있지? 탄젠트나 코탄젠트는 1차랑 2차만 있네, 그지? 자, 쭉 눈으로 한번 볼게. 일단 유형 9는 기본형 꼴에 대한 sin AX에 대한 적분을 하겠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안 적어도 돼. 뭡니까? 되는 거죠? 뭡니까? 당연히 처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AX 플러스 C까지는 항상 똑같죠? 근데 1차항의 개수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A분의 1 되는 그게 요 유형이야, 그냥. 그래서 1차, 상한값수 1차 적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적을게. 요거는 필기를 해야 되는 파트야. 식에서 아까 탄젠트는 3차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그죠? 자, 사인 세제곱 x를 적분하시오.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시오. 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적었던 것들입니다. 쌤 뒤에서. 자, 탄젠트는 아까 3차가 없었어, 그지? 그래서 처음 3차부터 지금 먼저 한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한 쌍, 탄젠트, 코탄젠트 한 쌍. 적분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 다른 종류로 외워야 돼.
필기를 같이 하자. 삼차는 2차와 1차로 분리를 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눈에 띄는 게 또 한 가지가 존재하죠. 뭐가 눈에 띕니까? 틈밥으로 그냥 대충 우리 이거는 맨날 이렇게 바꿨잖아. 어. 자, 앞으로는 세제곱이 나왔을 때 가운데를 생략해서 요걸로 바로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바꿔서 dx로 했대. 위에 것만 한번 연습을 할게. 위에 것만. 이렇게 했대. 그러면 이제 변형을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당연히 힌트는 지금은 치환 적분법 파트야. 뭐를 치환할까? 내가 아까 치환하는 건 뭐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괄호 안에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한 거는 지수 아래 거. 만약에 1풀마 코사인 x가 나왔으면 이 전체를 t로 치환하든지 얘만 t로 치환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어. 근데 지수가 붙어 있는 건 무조건 지수 밑에 것만 해. 전체가 치환이 아니야. 왜 안 되는지 이해되니? 좀 더 힘들어지거든? 얘를 t라고 치환했다고 생각해보자. 미분하면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면서 코사인 x, 사인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사인 x만 있는데 또 코사인 x가 뭐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부분에서는 지수 밑에 있는 요 놈만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x를 t라고 하고 마이너스 사인 x dx라는 것을 dt로 이렇게 바꿔서 요 식만 판단한다면 인티그럴 1-t 제곱 그 다음에 sin x dx, sin x dx 마이너스 dt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는 과정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차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얘가 없고 이렇게 바로 오는 연습을 조금 할게. 괜찮죠?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이거는 적어도 돼. 적어도 돼. 그냥 머릿속에서 되는 그날까지는 적는 게 차라리 실수 없이 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1차 했죠? 3차 했죠?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는 2차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차를 어떻게 할까? 선생님 분명히 지수 밑에 있는 거를 t라고 했는데 sin x를 t라고 하면 t제곱이 되는 건 알겠는데 미분하면 코사인 x dx가 필요한데 코사인이 없어. 못해. 그러면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도 똑같은 경우인지 뭐가 없어. 둘 다 안 돼.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제곱이 자기만 있을 때는 1 코사인 제곱, 1 사인 제곱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게 같이 있을 때만 그렇게 돼. 혹시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이 같이 있는 공식 하나 알고 있습니까? 어떤 놈의 무슨 공식? 우리가 무슨 공식이라고 우리가 무슨 공식 한 거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배각 공식밖에 없어. 물론 그걸 변형하면 반각 공식이 나오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서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얘가 다 있는 배각 공식은 뭐니? 코사인의 배각 공식.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다른 거 다 몰라. 뭐 사인은 너무 쉬우니까 세 가지 공식이 존재하죠.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첫 번째 사인 제곱이 여기 있네. 그럼 이 사인 제곱이라는 것은 쟤를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네.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 결국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면 적분하는 거 굉장히 쉽게 1차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이 여기 존재하죠. 그러면 1 넘기고 2 나누네. 그럼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dx.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이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배각 공식을 변형해서 약간 이게 x 대신에 2분의 x를 집어넣으면 그게 반각 공식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 외울 필요 없어. 얘만 알고 있으면 돼. 삼각함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얼추 된 것 같아. 오케이, 된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 상문제가 하나 존재하니까 상문제로 가볼게. 1043번으로 갑시다. 자, 오늘은 많이 진행을 했다. 원래 내가 7개 유형까지만 했는데 치환적 분법이 계속 나와서 치환적 분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금요일로 할 거 남는 거는 부분적 분법까지밖에 안 남겠네. 교원아 진짜 미안하다. 그래도 뭔가 알아가는 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요거 남은 유형 마무리 짓고 모의고사 풀이를 할게. 너희들도 다 같이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를 하는데 나는 이젠 모의고사는 그냥 보고 내신 대비하려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자, 얼마나 어려운 상문제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출발은 f'x가 나와 있으니까 fx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fx는 저 식에다가 인티그럴 dx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우리는 이제 객관식에서는 생략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단위가 한번 얘기해 줄까? 얘 적분한 뭐네?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아. 다른 애들도 다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일단 항상 하는 거는 1차니까 적분을 해놓고 출발하는 거. 적분하면 사인 적분하면 항상 이렇게 해서 C까지 붙이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X가 아니라 2분의 X, X의 개수가 2분의 1이네. 우리는 적분하면 X의 개수로 나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요? 2가 하나 더 붙겠죠. 괜찮죠? 됐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럴도 생략하자라고. 자, 그럼 f'x하고 fx가 구해졌네? 그럼 f 파이를 구했으니까 파이 집어넣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잠깐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뭐니?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적분상수 C만 구하면 끝나는 거다? 그죠. 자, 얘가 왜 상문제지? 두 가지가 항상 나오잖아. 첫 번째는 뭐니? f의 3분의 파이는 0. 그치? 그러면 f의 3분의 파이라는 것은 x 대신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여기에 6분의 파이 30도가 돼버리네. 코사인 30도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c 얘가 0 돼버린다. 불행하게도 c 값이 바로 구해지진 않군요. 두 번째는 f 프라임 3분의 파이가 우변에 있는 2a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6분의 파이가 돼버리겠네. 사인 6분의 파이라는 것은 2분의 1이지. 그러면 결국 f 프라임의 3분의 파이라는 것은 2분의 1, 2분의 a가 나오겠네. 그게 2a 플러스 3이다. 그럼 여기서 a 값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c 값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 3문제지, 그치? 아니 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걸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쌤도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쌤이요? 센! 이렇게 하면 아니요, 우리만 보니까 상관없어. 문제들 좀 최신 기출로 모의고사를 조금씩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옛날 문제들밖에 없어서 그러네. 자, 유형 10까지 하고 약간의 휴식을 좀 취할까?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아? 그치? 너희는 그래도 예전에 한 번씩 들었지만 이 둘은 아직까지 괜찮아? 역시 실력 있으니까 괜찮아? 잘하는데? 좋았어. 자,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유형 10은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문제들이 유형 10은 네 문제가 다 건드려 보고 싶은 문제들로 막 나와 있는데 유형 10 대표 문제 푼 사람 답을 체크하고. 답이 뭐 나왔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형태만 보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자. 대표 유형이랑 그 다음 문제는 하 문제니까 일단 세제곱이네. 제곱과 1차로 나누네. 그러면 제곱 자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하고 사인 x 하나 남기고 그럼 약분을 또 시키겠네, 그치? 합차로 해가지고 약분을 시키면 저식은 인티그럴 1 마이너스 코사인 x 하고 사인 x 이렇게 되면서 dx가 돼버리겠네. 자, 그러면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만 나와 있는 거 말고 얘를 미분하면 이 전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뭔가 더 붙어 있는 걸 치환한다. 이때도 1차기 때문에 전체를 해도 되고 코사인만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도 되겠네, 그치? 근데 전체를 하는 게 1차기 때는 더 편합니다. 식이 간단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다 라는 정도가 될 것 같고 정말 다 문제일까? fx가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어느 눈에 띕니까? 선생님 시퀀트는 코사인의 역수인데요? 탄젠트는 그럼 다시 얘가 되니? 된다고? 아니요. 얘만 치환해서 코사인 x dx가 나와 있는데 그건 또 분모에 같다. 얘가 t로 바뀌긴 하는데 분모했으니까 뭔가 안 돼. 물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탄젠트를 t로 치환하면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dx가 그냥 바로 만들어지네. 그죠? 이런 게 쉬운 건 아닌데 발견하면 굉장히 쉬워지지.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자.
미분하면 탄젠트 x dx가 dt가 돼버리니까 결국 요식은 인티그럴 t dt가 돼버리겠네. 그 아까 두 줄 적는 그거도 이제 조금씩은 생략이 가능을 하겠죠. 됐습니까? (46번은) 안 해도 되겠죠. 46번은 우리가 앞쪽에서 적어줬던 그대로 코사인 세제곱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산책을 찍어야 하는데 시간 끝내줄 때 그러네. 미안하다. 식은 똑같은데. 자, 탄젠트를 미분해야 시컨트 제곱이죠.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면 시컨트 제곱 x dx가 dt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잘 됐어. 나도 막 헷갈려. 미분 적분 와갔다 보니까 고마워. 반복 도형이 지겨우면 수원도 줄까? 수혈을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시험가 아니야? 시험 출제자야? 다른 시험생 다 했는데. 그리고 혜연쌤은 상한학교 문제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야. 그래서 거의 그 24년 기출에 비슷한 게 6월 모의고사니까 나왔던 거고. 문제가 그냥 난이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정도라서 괜찮다.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만하네 라는 정도. 자, 얘가 마지막 문제죠. 와우. 와우. 뭐야 얘는? 자, 이럴 때 뭔가 안 되면 둘 중에 뭐는 치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그게 안 됐다면 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 얘를 치환할 수도 있고 얘를 치환할 수도 있고. 왜?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코 탄젠트 x 얘를 이게 적지만 만약에 t라고 치환했다라고 생각하면 미분하면 뭡니까? 가능하니? 안 되죠. 그럼 얘는 아니야. 그렇다면 얘를 t로 치환하면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코시 묻지마. 코 탄젠트 x dx는 dt. 얘가 t로 치환하면 코 탄젠트는 있어. 근데 코 시컨트가 없어. 만들 수 있어? t로 나눠서 마이너스 t분의 1. 됐습니까? 여기 조금 나아가는 거거든? 잘 봐. 일단 얘 t로 치환했지. 그러면 저 식은 까지는 해결됐어.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코 탄젠트 dx는 자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분의 1 dt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런데 얘가 뭐래? t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분의 1 dt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서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 간단하겠죠. 정말 잘 찾았다 너네가. 그래서 뭔가 제곱이 돼버리거나 지수가 바뀌어버리면 힘든데 그게 아니면은 원래 있던 이놈이 뭐였는지를 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작업도 굉장히 좋은 작업이야. 이게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유형 10개니까 숙제하고도 테스트 시간에 다 마무리하기까지 아마 쌤도 답지를 다 올려놨을 거야. 단톡방에. 채점까지 해서 산 문제는 만약에 맞췄더라도 아니면 제일 마지막 문제들은 나랑 같이 했으니까 다 했구나. 그 문제는. 좀 해설은 정석은 어떤지, 뭘 치환하는지를 좀 해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내가 뭐 항상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자.